피부과에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DM으로 이거는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얼굴에 어떤 부위에 시술에 관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댓글로도 언니 이렇게 홈케어만 하시는 거 아니죠? 시술도 하시죠? 물론 시술도 받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부과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내가 내 얼굴에서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좀 이렇게 잘 아실 수 있도록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스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알토란 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잘 시청을 해주시면 피부과를 다니고 홈케어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개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해 해주시는 챕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리프팅 레이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음파 레이저랑 고주파 레이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음파 레이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슈링크입니다. 너무 대중화된 시술이라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진입장벽이 낮죠. 요즘에는 치킨값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슈링크 가격이. 저는 슈링크를 정말 좀 빨리 해본 편이에요. 제가 20대 때는 딱 다니는 피부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장님이 그때 처음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28살 때인가 9살 때? 그때가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년 됐나?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진짜 어렸을 때예요. 네, 한번 받아볼래? 해가지고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때는 20대니까 제가 얼굴 살이 되게 덕지덕지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효과를 좋게 봤습니다. 너무 좋은데? 일단 처음에 좋았는데 이게 저 꾸준히 받았어요. 한 30대 초반까지는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대 중반 이후로는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얼굴 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얼굴 살이 이제 유실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뭐를 맞거나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슈링크로 제가 얼굴 살이 원래 많은 편인데 그걸 잃고 싶지 않아서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30대 중반 이후라면 이걸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거는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부작용이라고 하면 볼페임?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한가? 얼굴살이 좀 많이 빠져서 땅콩형이나 해고령 얼굴이 될 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들은 다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얼굴살이 진짜 많아서 처졌거나 이중턱이라거나 좀 얼굴 너무 둥글둥글 복실복실한 게 싫다 그런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뭔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균형 잡힌 얼굴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어도 막 의사 선생님들이 바뀌는 그런 병원 말고 좀 한 분이 진득하게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면 좀 부작용이 덜 할 수 있죠. 요구사항도 더 잘 말할 수가 있고요. 얼굴 살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좀 더 정교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기 턱 라인이라든지 이중턱 부분 이런 데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택적으로 하신다면. 그 다음은 울세라입니다. 이건 이제 70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근데 제가 이 시어머니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피부과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70이신 저희 어머니한테 실장님이 이거 울세라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딱 40 이렇게 되는 언니들이 이걸 2~3명이 시술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언니들, 그리고 그때 제가 시어머니 상담받았던 내용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짜 강력한 리프팅 효과가 있는 초음파 레이저라고 합니다. 실리프팅 저리 가라.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리프팅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유지기간도 1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진짜 막 그 공장형 병원 있죠. 그런 병원에서 진짜 제일 초저렴하게 찾은 것이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선? 그러고 이제 진짜 좀 개인 병원이나 좀 잘 꼼꼼하게 봐주시는 데서 한다고 하면 성형수술 가격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받고 진짜 리프팅이 확실하게 되시긴 하더라고요. 제 받은 주변 분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언니가 있어요. 이게 진짜 리프팅도 되고 좋은데 이거 받고 얼굴이 올라붙었다. 근데 미묘하게 늙었다. 좀 묘하게 젊음의 생기가 오히려 없어졌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늦게 받아라.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견딜 수 없을 때. 특히 이것도 초음파 리프팅이기 때문에 얼굴 꺼짐이나 이런 잘 못하는 데서 가서 막 받으시면 얼굴이
볼륨이 없던 곳은 더 없어지고 뭐 이러실 수가 있어서 비싼 시술이니까 이왕 조금 더 보태셔가지고 얼굴 굴곡에 대한 이해도가 좀 좋은 피부과에 가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얼굴 꺼짐이 있는 곳은 주베룩이나 뭐 스컬트라 같이 자연스럽게 얼굴 채워주는 그런 볼륨 시술을 같이 병행하면서 올릴 곳은 올리고 채울 곳은 채우면서 예쁘게 얼굴 라인을 설계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리니어지입니다. 좀 대중화가 안 된 시술인 것 같아요.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시술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피부과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름에 너무 자외선도 많이 받고 약간 좀 애기들 보느라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피부과 시술 한번 받자 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리니어폼이라는 리프팅 시술이 있었는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것도 역시 초음파 리프팅인데요. 효과가 울세라 그리고 리니어지, 슈링크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얼굴이 처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엄청 열심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6개월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험을 들어놓는다. 처지면 안 되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 느낌으로 받으러 갑니다. 효과는 얼굴 처진 부분이 사실 딱히 없었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하다 하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겨울이 될 때까지 얼굴이 처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겠죠. 이제 고주파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피층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 촉진해가지고 리프팅 그리고 모공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술이죠. 집에서 하기에도 괜찮은 관리인 것 같아요. 저 진짜 고주파 좋아하거든요. 고주파 관리를 정말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주파 시술은 피부과에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고주파 레이저 피부과에서 받으면 훨씬 강력하고 좋겠죠. 저는 고주파 관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에서 했기 때문에 고주파에 관해서는 은근히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 집에서 하는 거랑 피부과에서 하는 거랑 출력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자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피부과에 가서 한 번씩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좀 강력한 거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내년이 되면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에는 고주파 시술도 한번 가서 받아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왔는데요. 30대 중반 이후에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써마지를 좀 그래도 큰맘 먹고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수입산이에요. 이게 가격이 좀 너무 부담된다. 나는 30대 초반인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텐서마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후반이셔도 괜찮아요. 텐서마. 이게 이제 국산 써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써마지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근데 출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블로그에 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저희가 필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약간 수입이라고 하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텐서마의 경우에는 국산인데 써마지만큼 되게 좋다고 해요. 팁도 얘가 더 많아요. 아이페이스 2가지 팁을 가진 게 써마지고요. 얘는 아이페이스, 바디까지 팁을 3가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써마지보다 팁도 1cm 정도 더 커가지고 시술 효율도 더 좋다고 해요. 고주파 시술은 저는 이제 처음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받아보고 나서 그때 후기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본 결과 텐서마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써마지와 텐서마 중에서. 그래서 전 텐서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텐서마가 써마지보다 통증도 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산 고주파 하나, 올리지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셋 중에 가성비가 미친 듯이 좋죠. 진짜 얘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출력량이 셋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점. 출력이 약하다. 근데 가격 면에서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진짜 좀 어리신 분들, 좀 입문자한테 추천할 만한 시술은 올리지오인 것 같습니다. 스킨 보톡스 그리고 스킨 부스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스킨 보톡스는 이제 보톡스를 더 묽게 희석을 해서 근육이 아니라 진피층에 놓아가지고 잔주름이나 모공 같은 거 다 얇게 다 펴주는, 그리고 얼굴에 광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 시술입니다. 저는 이거 딱 한 번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한 6년 전에 받아봤어요. 피부 관찰을 했는데 약간의 모공이 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모공이 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공이 보이려고 하는데 좀 강력한 게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이 나비존에 스킨 보톡스를 맞으러 갔습니다. 출발. 그랬더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얼굴 전체 다 맞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제가 좀 어디에 자신감이 있냐면 이상하게 제가 통증을 너무 잘 참는다. 저는 제가 금강불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웬만한 아픈 거 잘 참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지금 생각하면 또 슬퍼지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마취 크림을 발랐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고문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 정말 지성과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밀고 나갈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 그만하시죠. 어떻게 참았어요. 결국에 진짜. 이렇게 하면서 참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 콘텐츠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피부가 진짜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피부 좋자고 하는 건데 완전 엠보싱 화장지가 된 것은 물론이고 완전 멍투성이가 된 거예요. 성형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얼굴이 너무 올록볼록하고 멍으로 뒤덮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엔 스킨보톡스 맞고 이렇게 저처럼 되진 않는데 제가 피부가 너무 약하고 얇아가지고 저는 정말 다운타임이 일주일 이상 갔어요. 저는 너무 기억이 좋지 않아서 그 뒤로는 다시는 맞지 않았어요. 다운타임이 일주일 넘게 가고 효과는 한 달 갔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아픈데?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고 홈케어로 이런 비슷한 거를 많이 찾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킨 부스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샤넬 주사, 아기 주사, 뭐 엑소존 뭐 엄청 많죠. 피부과에서도 좀 간단하게 피부 좋아질 수 있게 손쉽게 맞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그렇게 손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제가 샤넬 주사를 맞아봤습니다. 이것도 진짜 옛날인데요. 이건 제가 연수차 한번 맞아봤어요. 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MTS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얼마나 더 딥하게 잘하는지 한번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좀 비싸게 샤넬 주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더 딥하게 잘 들어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지 않은데 효과는 제가 원래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자면 피부과에서 스킨 부스터 맞는 거는 링거를 진짜 꽂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집에서 하는 거는 영양제를 먹는 그런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에 보약을 먹이는데 링거를 맞는다 아니면 영양제를 먹는다 정도의 차이예요. 뭐 신부 관리나 이런 거 아니시면은 저처럼 꾸준히 MTS로 집에서 같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련 영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피부과가 확실히 효과는 직방이고 좋긴 해요. 보톡스야말로 진짜 부작용 없이 뭐 원하는 효과를 주름을 안 생기게 한다거나 뭐 근육을 축소시킨다거나 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막 요즘에 이벤트가로 5,000원, 막 9,000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부작용 없도록 잘 받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시술이 보톡스였던 것 같아요. 사각턱이 없는데 별로 근육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저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게 돈을 날렸구나. 그 당시엔 보톡스가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돈을 날린 다음에 잘 웃는 편이라서 눈가주름이 20대 중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보톡스 맞아봐라 했는데 저는 좀 그 어색한 얼굴? 웃는 얼굴이 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색해지지 않고 잘 웃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해서 눈가에랑 맞았어요. 미간에도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웃음도 잘 웃어지면서 주름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근육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빼고 다른 근육들을 이용해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잘 웃어집니다. 근데 주름이 생기는 그 근육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가 보톡스는 괜찮다, 결론은. 그래서 그 뒤로 보톡스 효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냥 저렴한 걸로 막 맞았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성 안 생기는 보톡스로 골라서 맞으려고 합니다. 보톡스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그때 피부과 갈 때는 뭐 미간이나 눈가 부위는 보톡스를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이마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톡스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진짜 쉽게 맞으시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마 맞으실 때 손을 이마에 대고 눈을 치켜 떠보세요. 그러니까 이마로 근육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셔서 이제 보톡스를 맞으시려고 하신다면 진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아무 데나 가서 막 맞으셨다가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면 그 이마 눈 뜨는 근육을 다 이렇게 마취를 해버려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눈이 여기에 눈두덩이가 퉁퉁 붓거나 눈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보톡스 효과가 있는 동안. 그래서 너무 항상 피곤하고 되게 괴로워질 수 있다. 이제 이마 주름은 펴졌는데 눈이 작아지고 좀 피곤하다. 이마로 눈을 뜨시는 분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진짜 잘 놓는 데 가셔야 돼요. 제가 눈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헤어라인에다 이렇게 좀 피해서 이 눈 뜨는 근육을 하지 않도록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 필러에 대해서 저한테 뭐 많이 댓글이 달리던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악플인가? 악플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마에 너무 과하게 뭘 넣으셨네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마는 필러를 맞지 않았어요. 필러를 아예 다른 데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이마는 제 이마입니다. 저는 필러는 작년에 입술 필러를 윗입술에만 맞았습니다. 제 입술 보시면 아랫입술하고 윗입술하고 있는데 윗입술이 너무너무 얇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없어져. 입술이 아래 입술만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윗입술만 0.5cc를 딱 맞았습니다. 뭘로 맞았더라? 스위필러로 맞았는데 한 1년 정도 간다고 했어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아말리안으로 0.5cc만 윗입술에만 맞았습니다. 필러 같은 게 잘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할 때 약간의 철학이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한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넣어달라고 딱 0.5cc만 제가 맞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는 게 제 시술 어떤 트렌드예요. 저만의 트렌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맞아서 잘 있고요. 약간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약간 보충하는 정도로 얼굴을 확 바꾸는 그런 느낌으로는 가지 않아요. 제가 필러는 얼굴에서 이렇게 약간 콤플렉스인 부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몰딩 잘하는 데서 예쁘게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막 코필러나 이런 데는 맞으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맞으셔야 되는데요. 저도 코가 좀 되게 조그마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원하는 얼굴은 좀 화려한 얼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원래 타고난 코가 많이 조그맣고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칠 정도거든요. 코필러를 이제 맞으러 상담을 가봤었어요. 한 2군데나 가봤어요. 2군데 다 저한테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인상을 화려하게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수술을 하라고 그 수술 전에 한번 보는 용도로는 추천을 하지만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퍼져서 여기가 이렇게 넙대대하게 된다, 미간이. 제가 코가 되게 조그맣고 피부가 얇아서 필러가 비쳐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크게 개선이 안 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 까였어요. 그러니까 맞지 말라고. 이제 코가 더 예뻐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면 차라리 실리콘이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제 재수술 많이 하시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한번 또 그것도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러는 좀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장님들도. 필러는 진짜 얼굴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몰딩이랑 잘하고 이제 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선생님한테 맞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실리프팅, 잡티레이저, 윤곽주사 아직 더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2편으로 제가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길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무조건 이렇게 딱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얼굴이 탁 로봇처럼 되지가 않아요. 진짜 착 올라붙고 살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나이는 먹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냥 나이를 먹는데 뭔가 저의 모토는 뭔가 어색하게 나이 드는 거 말고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늙는 거거든요. 지금 20대 때는 지금보다 열심히 다녔고 지금은 진짜 정말 솔직하게 1년에 2번? 3번 진짜 많이 가면 3번이거든요. 거의 안 다닌다고 봐야 되죠. 제 나이에 이 정도 다니는 거면 잘 안 다니는데요. 이유가 홈케어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좀 달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레이저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우리 피부가 막 그렇게 무한정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를 계속 피부에 지속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좀 어색한 얼굴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하면 할수록 예뻐지고 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더 어색해지고 좀 달아진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다니실 때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나한테 또 꼭 맞는 것만 꼭 그 치트키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꼭 필요할 때 이걸 딱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젊어진 리프팅이더라도 어색하고 좀 인위적인 젊음이 되고 싶지 않다면 홈케어 비중 8, 피부과 2 정도로 좀 열심히 관리를 하시기를 집에서 더 부지런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